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리였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 시장에서 선호하는 조건을 가진 여자였고, 저는 인기가 없는 비주류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갓집에서 저희 결혼에 대해서 반대가 아주 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열심히 살아서 꼭 효도하고 저와 결혼을 시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나이가 많고 건강 문제로 은퇴를 하시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 저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인수할 만큼의 자금이 없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대표님께서는 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넘겨주셨습니다. 제 회사가 된 이후에 제가 10년을 넘게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치고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셨는지 같이 일했던 동료였고 제 직원이 된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같이 일했던 협력사분들도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매출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은 사장이 되었어도 직원일 때와 같은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키우고 안정화시키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3년 정도 지나자 매출도 많이 늘었고 직원 수도 늘면서 제가 현장 업무를 줄이고 본연의 사장 업무를 봐도 될 만큼 시스템과 체계가 잡힌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월급도 올리고 회사의 수익금을 같이 고생한 전 직원들과 보너스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 형편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오래된 자동차에서 새 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장모님의 요구가 많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사위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그전까지는 본인들 살기 바쁘고 어려워 보여서 말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친구분들이 곧 해외여행을 가실 것 같은데 같이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이후로 용돈도 요구하셔서 매달 드리고 시작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시켜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저에게 고생했다는 칭찬이나 결혼시키기를 잘했다고 하시거나 최소한 고맙다는 말씀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내가 사위가 고생해서 해드리는 거라며 대놓고 말씀을 드려도 다 자기 딸인 아내가 내조를 잘하고 공무원이어서 대출이 잘 나와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실질적인 회사 주인은 아내이고 저는 여전히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저의 별 볼 일 없는 학위와 스펙을 말씀하시면서 회사식이나 사줄 수 있는 아내와 결혼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르면 아내에게 물어보고 배우면서 회사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문제나 결정사항들은 아내에게 수시로 보고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제가 아내에게 왜 보고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지만 바지사장이 실제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냐면서 아내에게 바보 같은 놈에게 회사 다 맡겨놓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앞으로 매주 보고받고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정년퇴임을 하면 당연히 사장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고 아내가 바로 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제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회사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장모님의 저런 모진 소리들이 가슴을 아프긴 했지만 제가 부족한 것이 맞았고 제대로 효도도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 잘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먼저 집에 와서 쉬고 있으니 30분 정도 지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아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처갓집에서 무슨 이야기와 큰 소리가 오고 갔는지
장모님과 처남이 씩씩거리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자기 딸인 아내까지 망가뜨려 놓았다며 더 이상 저와 아내가 같이 사는 꼴도 못 보겠고 아내가 사준 회사에서 제가 사장으로 있는 것도 못 보겠다면서 이혼하고 회사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회사를 처남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처남이 관리해 주겠다면서 저 같은 놈에게 1분 1초라도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남은 내일부터 자기가 회사가 출근할 테니 저보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받아준 대출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인수금액의 20%도 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벌은 돈으로 인수금액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표님이 저에게 넘겨주신 회사이지 아내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데도 처갓집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수가 없어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아내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도 아내가 회사 인수를 안 도와줬으면 못 살 집이었다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소리치시길래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나갈 짐을 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할머니랑 삼촌 보고 너무한다며 같이 짐을 쌌고 아내도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장모님과 처남을 내버려 두고 저희 가족이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 나왔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본 것 같다며 무작정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여행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없는 사이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찾았는지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장모님과 처남이 제가 없는 동안 회사에 가서 사장이라며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이것저것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강요하자 결국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행 이후에 아내는 처갓집과 당분간 연락을 끊고 지내겠다고 하였고 앞으로 계속 이러면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장모님과 처남이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지만 회사 입구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괜찮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